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 가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잠재성, 가능성 이런 단어들이죠. 여러분들 그 두 가지 단어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나의 잠재성은 어디 있는지, 내 가능성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요 이 영상을 통해서 나의 잠재성, 나의 가능성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잠재성과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아시면 자기 성장에 폭발적인 힘을 여러분들 장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잠재성,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잠재성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나의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거네 하고 결론 내리신 적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성을 잘 발견해서 그 잠재적인 능력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얘기하죠. 우리 모두는 엄청난 가능성의 존재들이라서 그 가능성이 극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모두 많이 합니다. 문제는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얘를 알려면 잠재성과 가능성이 우선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잠재성이라는 말은요 들레즈 철학, 여러분들 프랑스 철학자의 들레즈 잘 아시죠? 이 들레즈 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기도 해요. 철학 이야기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잠재성이 뭔지 명확하게 개념 정의해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어로는요 잠재성, 우리가 potential이라고 그러잖아요. potential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철학적으로는 virtuality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잠재성, 그러니까 아직 발현되지 않은 것이, 아직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거죠. 겉으로 튀어나온 거 actualit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virtuality와 actuality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영어로는 the present죠. 바로 지금 현재예요. 이 현재는 잠재성 플러스 아까 actuality라고 얘기한 거, 얘를 이제 현행성, 현재성, 뭐 번역은 어느 쪽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얘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그 행위를 하는 그것의 현재, the present죠. 그것은 잠재성은 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들레즈는 현재의 우리, 그것은 잠재성 플러스 현재성 또는 현행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잠재성이라는 것은 현재 없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잠재성은 있는 것, 없는 것,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연히 그걸 해봤더니 엄청 잘 돼. 나는 목공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우연한 기회에 목공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성장의 속도가 엄청 빨라. 나는 전생에 목공이었나? 이런 느낌이요. 여러분들께도 당연히 그런 잠재성이 이미 몸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잠재성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당연히 저는 유전적인 것, DNA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또 잠재성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수련하는 과정에서 원래 그 수련의 목적과는 다른 어떤 잠재성이 쌓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수련한 것에 의해서 잠재성이 또 쌓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잠재성이라는 거는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것도 있고 우리가 성장해가면서 잠재성으로 더 추가해서 몸에 장착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잠재성을 완전히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재의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큰 영역이 잠재성이라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현재 자기가 잘하는 거, 현재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것만이 the present, 현재라고 인식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the present는 뭐라고요? 잠재성 플러스 현행성. 우리가 현행성만 현재 자기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현재의 자기를 더 성장시켜가는 1차적인 방법은 잠재성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던 잠재성을 발견해서 그것이 현행성이 된다면 목공도 그렇고 또는 어떤 늦가기 운동선수도 그렇고
다 자기 잠재성을 발견해서 현재성에 추가함으로써 the present가 쭉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의 현재를 생각할 때는 끊임없이 나의 잠재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잠재성은 내팽겨둔 채 현재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만 열심히 대응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쭉 성장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은 문제, 잠재성이 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지?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당연히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해 보라는 것만큼 추상적인 지시자가 없지요. 저는 이것을 메모해 보세요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해요. 내가 그걸 굉장히 즐거워하기도 하고 잘할지도 몰라 하는 것을 끊임없이 메모해 보고 되새겨 보고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잠재성에 가까이 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요, 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당연한 것이지 하고 생각하실지 몰라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요,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잠재성이 다른 데도 있을지 몰라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자주 하세요? 그냥 현재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행위를 잘 할 수 있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둘레즈가 얘기한 the present가 잠재성 플러스 현행성이라는 정의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의식적으로 우리의 잠재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주는 행위,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 감 오셨을 겁니다. 생각만 해서는 잠재성이 발견되지 않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시행착오라고 합니다. 정말 과감하게, 심지어는 시간을 쪼개서, 시간이 날 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시간을 쪼개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보시지 않으면 자신의 잠재성을 발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젊을 때만 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평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림을 다시 시도를 해본다든지, 손을 올려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작업을 해본다든지, 심지어는 제가 20년 전에 시골에 집을 지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배운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설계사가 하는 것처럼 몇 개의 샘플을 갖다 놓고 설계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과감하게 해보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시행착오예요. 이것을 해봄으로써 나에게 이 잠재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잠재성은 그것이 현재 현행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으로 반복해서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잠재성의 강도는 강한데 그것이 현재로 그대로 표출되지 못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도 약간 어줍지 않은 것이죠. 일종의 회로가 막힌 거와 같은 그런 현상이겠죠. 요것을 좀 뚫어주는 반복적인 노력이 일정 기간은 필요합니다. 처음에 내가 설계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쭉쭉 안 돼요. 얘를 고심해서 한 달 이상 반복적으로 해보는 것. 이 과정을 거치면 이게 나의 잠재성의 하나였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아마 딱 맞을 겁니다. 잠깐 해보고 잠재성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잠재성 발견을 못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잠재성을 억누르고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양 이렇게 살아가셔서는 우리의 인생을 성장해가는 그런 경로로 끌고 가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성을 발견해서 비약적 성장을 반복해가는 그런 것일 수 있다 하는 점을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능성 얘기로 갈게요. 가능성은 현재 있는 것 없는 것. 잠재성이 현재 이미 있는 것이라면 가능성은 현재 없는 것을 뜻하겠죠. 영어로는 possibility가 되겠죠. 그러니까 virtuality하고 possibility는 조금 비슷한 뉘앙스로 느껴지긴 하는데, virtuality는 현재 우리 몸에 내재하는 것, 있는 것이고요. possibility는 현재 없는 것을 뜻해요. 이 현재 없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에게 없으니까 무엇인가의 다른 자극, 무엇인가의 다른 조건이 있을 때만 그 가능성이라는 것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들레즈의 철학에서는 이 자극을 다양하게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 의한 자극이라는 종류가 하나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넓혀서 세상, 사회 또는 그 사회에서 내가 하는 일 등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극이 있을 수 있고요. 자연이나 사물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극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들이 조합된 어떤 자극이 나에게 와서 나의 가능성에 길을 열어주기도 한답니다. 자, 사람이 제일 쉽죠. 어떤 사람이랑 어떤 일을 같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잠재성과 그의 현행성, 이것이 합쳐져서 현재로 나타나고 그 현재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겠죠. 저거는 되게 굉장히 멋있네, 되게 훌륭하네. 그래요. 그런 사람이랑 계속 같이 다니다 보면 우리가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일부 배우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없던 무엇인가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배움이라는 것이 새로운 가능성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사회의 어떤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랑 무슨 동호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악기를 내가 다루기 시작했어. 이것도 사회와의 만남의 하나죠. 그런 우연한 계기가 나에게 어떤 새로운 능력, 그러니까 꼭 악기 다루는 것의 능력이 새로 발견되는 것도 너무너무 좋죠. 그 이외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능력이랄까요?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교성이 적었던 내가 그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나의 속성을 몸에 붙일 수 있게 됐어.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의 총합이 가능성이에요. 현재는 없던 것이 관계를 통해서 새로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들레즈는요,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지는 무엇인가를 멀티플리서티라고 정의합니다. 멀티는 여러 개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이게 멀티죠. 플리는,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주름 같은 거예요. 뇌에 있는 주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의 어떤 존재들이 관계 맺고 만나서 주름에 무엇인가의 새로운 것을 형성시킨 것, 이것을 멀티플리서티라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람 또는 사회, 뭐 어떤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자연, 사물, 그런 것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새로 형성된 것, 이것이 멀티플리서티겠죠. 이 멀티플리서티야말로 가능성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능성 부분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네요. 적극적인 관계, 혼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그 가능성의 실체, 그것에 주목하면서 더 많은 가능성을 자기 몸에 붙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 그러면 알겠어 하고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가능성들이 반복되면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내재성 또는 현행성이 될 수도 있죠. 현재 없는 것이 현재 있는 것으로 변화해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해요. 들레즈 등 현대 철학자들은 영어로 이것을 becoming, 그러니까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생성이라고 칭합니다. 자기 성장은 곧 생성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 철학이 갖고 있는 제일 큰 강점이 현재 우리를 고정불변의 어떤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becoming, 끊임없이 생성해가는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자기 성장의 욕구와 딱 떨어져 맞는 철학이 현대 철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변화와 성장을 할 때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지점이 actuality,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 이거는 항상 주목하니까 얘는 신경을 좀 놔도 된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현재 내 몸 안에 있는데 그것을 발현시키지 못하는 잠재성, 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얘가 발견되어서 그게 현행성으로 갈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과감하게 해주고, 또 하나 가능성, 얘는 현재 없는 것이지만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것이니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 역시 과감하게 관계적 행위를 하는 것, 이게 나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소 개념적이고 좀 철학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이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 긴 여정에서의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송출하면서 또는 아이캔 유튜브 대학 같은 데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강조하듯이요, 이런 내용은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자기 성장의 철학적인 기반이랄까요? 철학적 생각 방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오늘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성장, 잠재성,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개념정이나 생각 같은 걸 갖고 계실 거고요. 잠재성이 갑자기 발현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